안녕하세요. 보상가 배상TV 교통사고 전문 장슬기 변호사입니다. 먼저 교통사고 후 형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 언제인지를 알아야 대처를 할 수 있을 텐데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12대 중과실 사고입니다. 이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과 같이 운전자의 명백한 과실로 인한 사고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사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중상해의 정의인데요. 단순히 주치의가 중상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중상해로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검찰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뇌나 주요 장기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경우, 신체의 중요 부분이 상실되거나 변형된 경우, 시각, 청각, 언어, 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 중증의 정신장애나 신체 마비가 된 경우 등입니다. 이런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하게 되며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요청해서 중상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미가입된 경우입니다. 책임보험만 가입했거나 아예 무보험 상태인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형사합의금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법원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상해의 경우 전치 1주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3주 진단을 받았다면 3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가해자의 지불 능력과 사고 상황, 전과나 사고 경력 등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망사고의 경우에는 좀 더 높아져서 예전에는 5천만 원 선에서 되었다면 지금은 운전자 보험 때문에 1억에서 2억까지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형사합의는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피해자가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입장에서도 형사합의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판단할 건데요. 왜냐하면 합의를 하면 형량이 감경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원래는 벌금형에 해당하는 사고였다면 합의 후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란 가해자의 잘못은 인정되지만 합의 노력을 인정받아서 재판에는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면 전과가 남지 않아서 가해자에게도 무조건 이롭게 되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도 무리하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합의를 안 했는데 가해자가 구속이 안 되거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을 활용한 형사합의 방법도 있습니다. 가해자가 최근에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최대 2억 원까지 형사합의금이 지원되고 변호사 비용도 지원되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합의한다면 가해자도 경제적 부담 없이 합의할 수 있고 피해자의 경우에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 안 된 것보다 많은 합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게 이점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교통사고 가해자이든 피해자이든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보상가 배상으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단 전화번호로 바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